고창의 한 오리 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나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비리를 제기한 교수를 대기 발령한 대학의 개선을 권고했지만 대학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분유에서 애벌레가 나왔다는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이 증거품을 잃어버리는 등 허술한 대처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맹견 사고가 잇따르면서 견주의 책임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고창의 한 오리 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치사율이 높은 고병원성 여부는 기다려봐야 하지만 살처분과 함께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맘때쯤 AI가 시작돼 확산됐던 터라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2,000마리의 유경 오리를 키우는 고창의 한 농장입니다. 이곳의 오리에서 H5형의 AI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도축장으로 보내기에 앞서 실시한 검사에서 검출된 겁니다. AI 바이러스가 야생 조류의 분변이 아닌 농가에서 나온 건 이번 겨울 들어 처음입니다.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은 고병원성 여부와 정확한 유전자 형태는 2, 3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선제적 조치로 오리 12,000마리는 모두 살처분됩니다. 예방적 살처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농장 500m 주변을 1차 방역대로 설정해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1차 방역대에 닭과 오리를 키우는 다른 농가는 없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해에도 이맘때쯤 AI가 발병돼 해를 넘겨 지난 6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200농가의 닭과 오리 529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한번 퍼지면 막대한 피해를 낳는 AI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의 한 대학 교수가 사학 비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 파면당한 뒤 법원에서 재임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학 측이 대기 발령을 내고 부당한 조치를 내리면서 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정희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의 비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다 2년 뒤 파면당했습니다. 박 교수는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4년 전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그러나 박 교수가 소속된 학과가 폐지됐다며 신설 학과가 개설될 때까지 대기 발령을 냈습니다. 또 교수 연구동에 출입할 수 없도록 지문인식 등록을 취소하고 학교 전산망 접근까지 막았습니다. 대기 발령 상태더라도 제가 학교의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접근권, 그다음에 학사 행정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한데 저만 유독 그걸 안 줬거든요. 박 교수는 인권 침해라며 이번에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학측에 직위 해제 또는 면직 후 복직을 원해 법인 및 학교를 상대로 소송 중인 교원은 학문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복직 후 신설학과 활동을 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과의 교류와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며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이름했고 변호사가 이거는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인권위는 사립학교 비리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며 인권위 결정의 취지와 대학 측의 입장을 공표했습니다. 내부 고발 교수에 대한 부당 해고와 인권 침해를 하고도 대학 측은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분유에서 살아있는 애벌레가 나와 소비자가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증거품인 애벌레는 사라졌고 소비자는 중간 결과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업무 매뉴얼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60대 주부 지모 씨는 지난달 19일 개봉한 지 5시간밖에 안 된 분유통에서 살아있는 애벌레를 발견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딱 뜨고 두 번째 숟가락을 딱 뜨니까 그 속에가 벌레가 딱 있더라고요. 꾸물꾸물 하더라고요. 지 씨는 그날 바로 분유와 애벌레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여드레 뒤 지 씨는 조사기관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증거품인 애벌레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보냈던 애벌레를 다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애벌레는 없었습니다. 그래. 아니 애벌레가 언제 없어졌냐고 그랬더니 올 때부터 받을 때부터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식품 이물질 관리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살아있는 애벌레는 이송 과정에서 사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투명 밀폐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밀봉이 안 된 상태의 온수는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보고를 해야 되는 것들은 의무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준용해서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구청 직원은 이런 매뉴얼을 무시한 채 애벌레를 소비자가 가져온 그대로 비닐봉지에 담아 조사기관에 보냈던 겁니다. 매체 보니까 이제 아까 성품도 며칠고 알지는 않아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오면 바로 보내는 게. 또 이물질 관리 매뉴얼에는 민원 접수일로부터 7일 안에 민원인에게 중간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지 씨는 한 통의 전화 문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신고 건수는 분유 하나만 놓고 봤을 때 1년에 60건이나 됩니다. 소비자 민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초동 단계에서 자치단체의 대응은 걸음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최근 대형 맹견이 주민에게 달려들거나 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집 마당에서 개를 풀어놓고 키워도 특별한 규제가 없어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금동 기자입니다. 46살 정모 씨는 지난 3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나타난 대형견 4마리에 쫓기는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행히 물리지는 않았지만 놀라 넘어지면서 왼손을 4반을 꿰맸고 다리도 크게 다쳤습니다. 등치가 큰 개들은 터벅터벅하는 소리도 나잖아요. 등 뒤에서 들리면서 하니까 시꺼버려가지고 막 속도를 막 내갖고 도망가죠. 그렇게 해갖고 몇 번을 피한 적이 있어요. 지난 8월 무주에서는 현장 조사를 위해 과수원을 찾았던 한 조사원이 대형견에 물려 근육 접합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모두 집마당에서 키우는 개로 멧돼지 등을 쫓아내던 맹견이었습니다.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지만 집마당에서 풀어놓고 키울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어 이런 사고는 매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에는 동물보호 업무를 따로 담당하는 부서마저 없어 관련 대책은 전무합니다. 방역부서에서 동물보호 업무까지 보고 있거든요. 따로 뭘 계획을 해서 하기는 좀 버거운 상황이에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맹견을 기를 때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견주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의 공격성, 본질적인 공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견주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보호자 책임 의무 강화 쪽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라북도 반려견 14만 시대, 반려견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의 금융권에서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이 1년 새 2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조사 결과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3,165억 원이던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같은 기간에 5,100억 원으로 1년 사이 2천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 들어 신규 아파트 공급과 아파트 매매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형 매장과 중소상인의 상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상생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전주시의회는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해 30명 이내로 지역 유통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 상생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제출하면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형마트 지역기업 권고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체육 선수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용 저상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최은희 의원은 전라북도가 교통약자들을 위해 저상버스를 늘려가고 있지만 장애인 체육회에는 아직 단 한 대도 없어 선수들이 훈련과 대회 준비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전라북도 장애인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지만
지원은 크게 부족하다며 이들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학생들의 도심 학교 유출로 20개가 넘는 농촌 지역 고등학교가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고등학교는 22개 교로 정읍과 남원, 김제, 고창 등에 있는 농촌 지역 학교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학교들은 평균적으로 정원 대비 30명에서 50명의 학생이 부족하며 학령 인구 감소로 전주 지역 고등학교 진학이 쉬워지면서 학생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개최했던 전주시가 해마다 독서대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매년 9월에 사흘 동안 전주 독서대전을 열기로 하고 전국의 출판사를 초청해 책을 주제로 한 기획 전시, 공연, 학술 토론을 비롯해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전북의 독서 동아리와 평생학습단체들도 참여하도록 해 독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단법인 전북노인복지 효문화연구원이 주최한 효문화실천 부모섬김 한마음대회가 오늘 오후 전주 영생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대회에서는 효행대상과 아름다운 가족상, 부모섬김 으뜸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에 이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효를 주제로 한 퀴즈를 풀어보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1일선 실천국민운동본부와 JTB 전주방송이 주최한 제7회 1일선 어린이 논술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오늘 오후 전주교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모두 60명이 논술대회 대상과 질서상, 1일선 모범 어린이상을 받았습니다. 전북은 내일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새벽에는 서해안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올 들어 가장 낮은 영하 7도에서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6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